지금까지 우리 보존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보존력이란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이었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때는 기준점이 필요한데 그 기준점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정하면 어떻게 정하냐? 편리하게 정한다.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 보존력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점을 어떻게 정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 전에 봤죠. 그러면 보존력을 이게 보존력인지 아닌지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이렇게 힘이 있으면 그 힘 FR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물체가 위치 벡터 R에 놓여 있을 때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힘이 보존력이라고 하면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 정의한 이 식은 바로 무슨 식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적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적분식은 기준점 RS에서부터 R까지 힘을 작용하면서 물체를 이제 이동할 때 그때 이 힘이 한 1의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마이너스 4를 붙인 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가 됐는데 우리 앞에서 선적분 배울 때 선적분을 하려면 그 선적분 하는 그 경로가 반드시 먼저 알아야지 선적분을 하고 말고 한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에는 이 경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기준점 정할 때도 우리 그 경로에 따라서 선적분하고 그러지 않았죠. 그냥 막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선적분에 의존했는데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경로가 무엇이든지 간에 똑같은 결과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에 관계없이 요 양쪽 끝점만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는 것입니다. 요게 VR 했을 때 그 R이 바로 요 끝점이죠. 끝점의 함수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존력일 조건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선적분을 하기 위해서 RS에서부터 R까지 어떤 경로로 이렇게 적분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C1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로로 적분한다고 하겠어요. 자, 이건 C2 경로로 적분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적분값과 이 적분값이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저 끝점에만 의존하려면 그러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개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으려면 저 두 개, C1이라는 경로로 선적분한 것과 C2라는 경로로 선적분한 결과가 같아야지만, 이 힘이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야지만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힘이 있는데 그 힘이 한 점에서 다른 두 점까지 한 일이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다 똑같으면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또 다른 조건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경로가 있다고 하겠어요. C1이라는 경로인데 그랬을 때 이 경로로 적분한 걸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로인데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순서만 바꾸겠어요. 여기서 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지 않고 똑같은 경로를 따라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가는 그런 적분을 보겠습니다. 이런 적분, 이걸 마이너스 C 경로라고 이제 하겠어요. 그 마이너스 C 경로하고 C 경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F는 다 같은데 뭐만 다르겠습니까? 저 선분 요소만 전부 반대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값은 위쪽으로 가는 것에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경로를 똑같은 경로로 위쪽으로 갈 때하고 아래쪽으로 갈 때하고는 그 값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서로 다른 두 경로에도 적분값이 같다는 거고, 위로 갈 때하고 똑같은 경로를 위로 갈 때하고 아래로 갈 때하고는 값이 부호만 바꾼다는 그 두 사실 가지고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두 경로가 있다면 이 두 경로가 지금 두 경로를 한꺼번에 그렸습니다. C1으로 적분하든 C2로 적분하든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한 바퀴 삥 둘러서
폐곡선에 대해서 적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동그라미표, 선적분이 있는데 선적분에 동그라미표 있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폐곡선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요 C라고 하는 건 어떤 경로를 얘기하냐면,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C1으로 가서 C2로 다시 올라갔다고 하는 뜻이니까 요 두 개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C1으로 된 적분하고 그 다음에 C2로 된 적분. 근데 마이너스 C1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적분은 무엇과 같았습니까? C1으로 한 것에 마이너스 부호와 같았죠. 그리고 맨 위에 의해서 C1 경로에 대한 적분하고 C2 경로에 대한 적분이 같았죠. 그래서 같은 걸 뺐으니까 이 결과가 뭐가 됐습니까? 0이 됐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임의의 폐곡선에 대해서, 여기서 이 폐곡선은 사실은 아무렇게나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의의 폐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간에다가 폐곡선을, 자, 그 힘 가지고 이제 E를 계산하기 위해서 경로를 정하는데, 이 경로를 아무렇게나 정하더라도 이 힘이 한 1이 0이면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또는 그러면 보존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조건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조건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우리가 앞에서 5강에서 스톡스 정리를 했었죠. 이 스톡스 정리는 바로 뭐였습니까? 임의의 벡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어떤 적분을 생각하냐면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을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 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무 벡터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뭘 생각했냐면, 이것의 이 벡터장의 컬을 면적분을 했는데, 이 면은 어떤 면이었습니까? 이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이었죠. 이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에 대해서 컬을 면적분할 것 같으면 스톡스 정리는 바로 뭐냐면 이 두 개가 같다고 하는 것이 스톡스 정리였습니다. 다시 쓸 것 같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스톡스 정리는 우리가 앞에서 5강에서 증명까지 했죠. 그래서 이건 어떤 F에 대해서 성립해요? 아무 F나 아무 벡터장이나 전부 다 성립하는 수학의 항등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스톡스 정리라고 하는 것은 수학으로 증명되는 항등식이고 연소이고 미분 가능한 어떤 벡터장에서나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우리 갖다 쓸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조금 전에 여기 이렇게 폐곡선 경로에 대해서 했더니 보존력일 조건이 바로 뭐였습니까? 그 폐곡선 경로에 대해서 한 힘이 0이다, 한 1이 0이다. 다시 말하면 폐곡선에 대해서 그 힘을 다 적분할 것 같으면 0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스톡스 정리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자, 요거죠. 요게 바로 0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요것도 0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에 대해서 컬을 면적분한 건 다 0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폐곡선이라는 거 어떻게 구했습니까? 우리 아무렇게나 그린 거죠. 공간에다가 아무렇게나 그리고 그 폐곡선 안에 대해서 컬 F를 면에 대해서 면적분하면 0이려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요 P적분 함수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P적분 함수가 0이면 이게 바로 보존력이 조건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 보존력이라는 힘 벡터가 있는데, 벡터장이 있는데, 그 벡터장의 컬이 0이면 우리 2를 계산해 보지 않아도, 경로에 따라서 1이 같은지 안 같은지 계산해 보지 않아도 이 컬만 0이면 보존력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존력일 조건을 정리를 해보면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하나가, 어떤 하나를 만족하면 다른 것도 자동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만족하면 그게 바로 보존력인데,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보존력이 뭐였습니까?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하는 거였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가 되면 그건 보존력이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로 되려면 한 일이 경로에 의존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경로에 이를 계산해 봤더니 경로에 의존하지 않으면 또 보존력이다. 또 다른 건 뭐였습니까? 폐곡선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한 일이 폐곡선에 대해서 한 일이 0이면, 다시 말하면 힘을 작용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한 일이 0이면 그러면 역시 보존력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 스톡스 정리를 이용해서 무엇도 알았습니까? 그 힘에 대해서 컬 F가 0이면 0이다, 보존력이다라고 하는 거 알았습니다. 어떤 힘이 보존력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는 요 4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편리하겠습니까? 요게 제일 편리합니다. 요거 컬 구하는 게 제일 편리하죠. 요 적분을 해보는 것보다.
그리고 사실 어떤 하나가 만족하면 나머지 세 개는 저절로 나머지 세 개도 또한 만족한다고 하는 걸 언제든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네 가지는 다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힘이 보존력일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 하나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힘이 있는데 힘 AR제곱 R 벡터라고 하는 이런 힘이 작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의 크기는 어떤 크기냐면 AR 3승이 되겠어요. 이 R 벡터는 R의 R 햇이죠. 그리고 방향은 그 지름 방향을 향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물체가 어디서 움직이냐면 YZ 평면에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YZ 평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냐면 타원 경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타원 경로인데 우리 X는 0 하면 YZ 평면이죠. X는 0이고 Y쪽의 반지름은 B고 그 다음에 Z쪽의 반지름은 C인 그런 타원을 통해서 움직일 때 여기서 Y축에 있는 요 점에서부터 Z축에 있는 저 점까지 이동할 때 물체가 받은 일을 구하라 라고 하면 그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이제 적분으로 계산하면 되죠. 이거 적분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힘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고 경로를 아는데 우리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시작점 R1은 제로, B 제로입니다. Y축에 있는 B고 X는 제로죠. 그 다음에 끝점은 뭡니까? 제로, C죠. 그리고 여기 또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 X는 제로. 그래서 YZ 평면은 X는 제로인데 그래서 X는 제로니까 DX는 당연히 제로겠죠. 그리고 타원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 타원선은 바로 요식이 됩니다. 요것과 X는 제로가 합해서 타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의 양변을 미분할 것 같으면 우변은 0이 되고 이제 그 좌변은 Y dy 더하기 Z dz하고 나누기 B제곱 나누기 C제곱 한 거 이게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의 미분과 Z의 미분 사이 이런 관계가 만족하는데 이때 직각좌표기를 쓴다면 선분요소는 dr은 dxx에 더하기 dyy에 더하기 dzz에 되고 그래서 요 2를 계산하는 적분을 할 때 F도 dr은 어떻게 됩니까? F도 dr은 F하고 dr하고 그냥 스칼라 곱하면 되죠. 스칼라 곱했더니 이렇게 되는데 우리 여기서 뭘 이용할 수가 있냐면 YZ 플레인이니까 X는 제로 대입합니다. 그리고 DX는 제로 대입하면 요 첫 번째 항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항 없어진 요거만 이렇게 딱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건 뭘 이용했냐면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인데 그 중에서 X만 0인 걸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우리 이 경로에서 시작점은 저 B에서부터 끝점은 C까지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적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저 식에서부터 Y제곱으로 풀면 이렇게 되고 요 식에서부터 Ydy로 풀면 이렇게 되니까 F도 dr을 갖다가 여기서 Y를 다 소거하겠습니다. 여기다 Y를 다 집어넣습니다. Y에다 이거 집어넣고 Y dy에다 이거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제 Z만의 식이 되겠죠. 그래서 Z에 대해서만 이제 적분하면 됩니다. 이 적분은 Z에 대해서만 적분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적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타원을 따라서 B에서부터 C까지 적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2까지 한 일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적분을 하는데 요 첫 번째 Z3승 앞에 있는 건 요건 전부 다 상수죠. 상수는 앞에 빼고 첫 번째는 Z3승을 Z에 대해서 제로부터 C까지 적분하고 두 번째 항은 또 상수 앞으로 다 빼면 1-C제곱분의 B제곱 앞에 상수 곱한 거에다가 Z를 제로부터 C까지 적분한 것이니까 이거만 적분하는 건 Z3승은 적분하면 4분의 Z4승이고 Z는 적분하면 2분의 Z제곱이니까 그냥 적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로 C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결과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고 요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냐면 C4승 빼기 B4승이죠. 그래서 1에서 2까지 가는데 이 힘이 한 일은 4분의 A C4승 빼기 B4승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적분으로 드디어 구했습니다. 뭐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힘이 이렇게 있는데 이 힘이 일단 보존력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보존력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죠. 컬 취해보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컬 취해보려면 이 항이 여러 개 나오지만 사실 요거 대칭이기 때문에 한 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햇의 계수만 볼 것 같으면 X 햇의 계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AR제곱 Z를 Y로 편미분한 거
빼기 AR 제곱 Y를 Z로 편미분한, 요 AR 제곱 Z를 Y로 편미분한 거 빼기 AR 제곱 Y를 Z로 편미분한 겁니다. 근데 요거 빼면 뭐가 되냐면, 여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있죠. 거기서 2Y가 나옵니다. 그래서 AYZ가 되고, 두 번째 건 여기에 Z제곱을 편미분하면 2Z가 나와서 마이너스 2AZY가 돼서 요 두 개가 같으니까 0 되죠. 나머지 더 비슷한 방법으로 다 0이 되니까 이게 결국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힘 F는 보존력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요 힘은 어떤 방향을 향하는 거였어요? 지름 방향을 향하는 거였죠. 지름 방향을 향하는 힘은 대부분 보존력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존력이면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경로를 B에서 C까지 타원 궤도를 따라서 접근하라고 했지만, E를 구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나 다르게 하나 일이 다 똑같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경로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로가 좋겠습니까? 뭐 직접 직선을 그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도 좀 복잡합니다. 어떤 게 좋냐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 1에서 2까지 가는데, 하나는 어떤 경로를 하냐면 Y축을 따라서 원점까지 갔다가, 그래서 이걸 W1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원점에서 Z축을 따라서 B까지 가는 거, 이걸 W2라고 하겠어요. 자, 이렇게 구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경로 1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경로 1의 경우는 0B, 0에서 0, 0, 0까지 무엇을 따라서? Y축을 따라서 가죠. Y축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Z는 0죠. 이건 DZ도 0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Z는 0하고 DZ를 0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뭐만 남냐면 AY 3승 DY가 남고,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되냐면 B에서 0까지 적분하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A 4분의 B 4승이 나옵니다. 경로 2는 뭐냐? 경로 2는 Z축을 따라서 C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Y는 0죠. Z축이니까. 그래서 DY는 0이니까 여기다가 또 Y는 0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뭐만 남냐면 AZ 3승 DZ만 남습니다. 그러면 Z에 대해서는 뭐만 적분하면 됩니까? 0에서부터 C까지 적분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4분의 C 4승 이렇게 됩니다. 요 두 개를 더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거 더한 것인데 정리하니까 앞에서 구한 거하고 똑같은 게 됐죠. 그래서 앞에서 복잡하게 적분 계산한 것도 아주 잘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네, 보존력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가 됐죠. 그래서 이 한 일은 이렇게 되는데, 한 일을 갖다가 여기다가 중간에 경로에다가 요 RS를 하나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R1에서 R2까지 한 적분을 R1에서 RS까지 하고 RS에서 R2까지 하면 요건 바로 뭐하고 똑같습니까? 요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요건 바로 뭐가 되냐면 V인데 무엇의 포텐셜 에너지냐면 R1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어요. 요건 뭡니까? 요것도 포텐셜 에너지하고 똑같은데 마이너스가 부족하죠. 그래서 요건 R2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 F를 받으면서 1에서 2까지 갈 때 한 일은 무엇과 같으냐면 R1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빼기 R2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뺄 것 같은데,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할 것 같으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거에서 나중 걸 빼는 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힘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AR 제곱 R 벡터죠. 그래서 요것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 도 DR 해가지고 RS에서부터 R까지 곱하면 요거 요 R 벡터는 뭐가 됩니까? 요건 AR 3승이 되죠. 그리고 요거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R 3승 DR 갖다 적분하는 것인데, 요거 두 항 나옵니다. 이렇게 두 항 나왔을 때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요거 두 번째 항 요거 없애는 게 좋겠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뭐가 되면 마이너스 4분의 A R 4승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이 R1에서는 0B 0인데 R1까지 R제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B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R2까지 R제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C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VR1하고 빼기 VR2 하는데, V는 4분의 A R 4승이니까 VR1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A B 4승이 되고, 그 다음에 VR2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C 4승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또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정동하니까 뭐가 됩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답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 봤더니 똑같은 답이 세 가지 방법으로 다 나왔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좋습니까?
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하면 편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할 때는 E를 또 계산하면 안 됩니다. E를 구하기 위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대신 이용한 거죠. 1과 포텐셜 에너지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1 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난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1을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 대신에 포텐셜 에너지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 하나 알아두고 바로 이런 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알아내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힘이 보존력일 조건 4가지를 구하고 그 4가지 중에서 마지막 컬F는 0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보존력인지 알았더니 참 편리하구나 하는 예제를 우리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